어쨌든 영화 라디오. 네, 간만에 돌아온 어쨌든 영화 라디오입니다. 저는 자잘남, 저는 주젤람입니다. 네, 뭐 일단 업로드 주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만난 건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업로드 주기도 약간 지금 연휴도 껴있고 서로가 본업이 있어서 네, 어쨌든 이게 각자의 본업이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 네, 어차피 상당수가 거의 안 듣는 상당수가 듣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안 듣는. 제발 누군가에게 나만 알고 싶은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어쨌든 영화 라디오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좀 간만에 만나서 오늘은 좀 평소에 얘기했던 영화랑은 좀 결이 다른 영화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승리호입니다. 그렇죠. 넷플릭스에.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나 좀 이런저런 주제거리가 있는 영화들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상업 영화죠. 터놓고 말해서 상업 영화. 그리고 광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최신 영화 처음으로 다뤄보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서 좀 어떤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일단 영화 보셨나요, 승리호? 네, 거의 이제 공개되고 그 다음 날인가 봤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쯤에 조카 재우고 나서 나만의 육퇴죠. 육아택은 딱 가져가지고 거기 새벽에 딱 보고. 저는 이번에 설 연휴 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친척들이 오거나 어디 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설 연휴 때 봤는데 그냥 되게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냥 명절 영화로서 그러니까 명절 영화로 막 성룡 보고 이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스타워즈 보고. 스타워즈 보고.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세 줄 요약을 하고 이제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 이제 우주 정거장을 거치면서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활하고 있던 승리호 선원들이 어느 날 그 배에 대량 학살 무기 도로시가 탑승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그 대량 학살 무기를 이용해 임시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우주 정거장 이제 정부와 그리고 테러 단체 사이에서 떼돈을 벌고자 여러 가지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영화의 CG와 전체적인 비주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 영화 자체가 화제가 된 것도 한국에서는 처음 나오는 CG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그렇죠. SF 영화. 약간 스페이스 이런 오디세이, 스페이스 블루포스터.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너무 너무 명작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좀 근데 솔직히 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넷플릭스 영화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면이 작은 화면이니까 그런 걸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뭐가 티가 나거나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맞아. 확실히 그런 CG 면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다 잘하고 그거에 따른 뭐 배우들의 연기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CG 작업이 막 솔직히 막 우리나라에서 히어로 영화가 있었던 게 없고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왜 염력이라는 희대의 히어로물이 하나 있는데 히어로니까 히어로지. 염력 안 봐가지고 유승용이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일단 비하인드 컷으로 이게 이제 그 풀렸잖아요. 업동이를 연기하신 이제 유해진 분의 그 연기 장면이 나왔을 때, 저렇게 하시는 거, 저런 이렇게 현실 장면을 보고 이제 영화 장면을 다시 이런 거 봤을 때,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모션 교육 연기인데 모션 연기고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몸에 이제 CG를 덮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연기를 잘하신 것 같고 연기 잘했어. 이제 사실 뭐 헐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이랑 약간 비교가 됐을 텐데 그냥 비교를 해봐도 뭐 이게 완전 짜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너무 짜치다는 용어는 너무 아니 뭐 그러니까 짜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네. 짜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그런데. 아니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비속어가 아닌 거 싶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넷플릭스가 이제 많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된 영화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 않았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보다 더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원래는 따로 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개봉을 못 하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걸 판권을 사서 이렇게 릴리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영화관 스크린으로 봤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핸드폰 혹은 컴퓨터 이게 모니터로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대형 스크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영화 이제 막판에 액션 씬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박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레기 수거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함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그 불치 그랩처럼 네. 그런 걸 활용한 액션씬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아쉬웠던 거는 이게 뭐 CG를 조금 감추려고 했었던 거인지 아니면 뭐 그냥 좀 뭐 다른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면 전환이 크고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스크린으로 봤었을 땐 전 조금 어지럽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그런 스페이스 영화에 부각되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배경 자체도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그런 속도감이나 우주에서는 이제 속도가 붙으면 계속 붙게 되니까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화면 전환이 휙휙 돌아가거나 그 속도감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우주에서 떠다니는 비행체의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막 너무 빨라서 별로였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면서 좀 가오갤이랑 많이 이게 겹쳐서 보게 되던데, 그러니까 가오갤은 제가 보면서 막 너무 어지럽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랑 비교했었을 때 이거는 조금 더 화면 전환이 빠르고 뭔가 휙휙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많아서 그냥 그런 부분이 조금 비교가 됐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막 이래서 난 너무 별로였어 이 정도는 아니었고. 네. 어쨌든 좀 한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런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 치고는 훌륭한 점이 많았던, 훌륭한 점이 많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실망이 되진 않았던. 일단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는 진짜 되게 거의 흠잡을 데 없을 만한 영화였고 약간 비주얼 감독이 되게 크나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역시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캐릭터와 이제 좀 배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가오갤이랑 좀 비슷해요. 그냥 계속 약간 겹쳐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가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 뭔가 그냥 스타로드, 듀렉스, 걔 라쿤 이름이 뭐였지? 로켓. 네. 로켓. 그런 모습들이 자꾸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알게 모르게. 약간 근데 어느 정도 동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업동이라는 캐릭터도 구루트 약간의 그런 구루트와 로켓이 약간 섞인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진? 잔슨? 진성규. 진성규 죄송. 타이거 박씨. 타이거 박씨 캐릭터는 약간 듀렉스. 박호랑이 씨. 약간 근데 마음 따뜻한 막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김태리 배우님은 약간 가모라 느낌도 나는 약간 여전사 느낌. 그 다음에 송중기 캐릭터는 스타로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캐릭터 이런 특성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랬던. 저는 오히려 그냥 캐릭터 개별적인 스토리 자체가 송중기 캐릭터는 그래도 일관적으로 계속 스토리가 중심적으로 이어져서 뭔가 다 그러는데 김태리 배우가 하는 이렇게 그 캡틴장이랑 그다음 미스터 타이거 박씨 막 이렇게는 약간 뭔가 스토리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그냥 나중에 가서도 알고 봤더니 캡틴장도 그 회사 이름 뭐죠? 그 화성의 GTC? GTU? UTC UTC는 부대 이름 아니야? 뭐 어쨌든 그 우주 회사 UPS UPS UPS인가요? UTS인가요? 네가 검색을 해봐요. 잠시만 검색. 안돼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게 저도 사실 송중기 배우는 저는 그래도 여기서 연기가 되게 안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단한 퍼포먼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뭐 그냥 저런 캐릭터 한 명쯤 있을 법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그 캡틴장은 조금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어색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캐릭터가 너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캐릭터가 어색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지금 찾아보니까 UTS가 나왔대요. UTS랑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반발자로 있다가 이렇게 쫓겨나와. 그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는 좀 그냥 약간은 오글거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진성규 배우가 연기한 타이거 박도 그러니까 뭐 캐릭터 자체는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뭔가 막 되게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영화적인 비주얼적으로 막 등에다 문신을 막 하고 막 머리는 막 그 드레드락을 막 해가지고 하고 막 그런 게 좀 되게 과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약간 그리고 나중 가서 이제 해적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타이거 박씨가 그냥 더 해적의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캡틴장도 해적을 했었다는 걸 막 듣고는 약간 원래는 그거였잖아요. 마약 조직 보스였잖아요. 타이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의 갱스터를 가져온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애매한 이게 도대체 설정이 밑도 끝도 없는 설정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리고 도로시 만났을 때 너무 한없이 착해져요. 그냥 너무 한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그거 같긴 한데 한국 사회는 진짜 이쁜 아기보다 막 이러니까 그런 느낌이 본 약간 그런 면에서 이제 가오게라랑도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듀레스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딸과 아내를 잃어가지고 그런 복수심에 불타있고 그런 거 외에는 되게 무관심한 무심한 사랑이라가지고 그게 일관된 캐릭터로 보이면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 느껴지는 막 코믹한 그런 것도 있는데 타이거 박씨는 마약 조직 막 이러는데 그냥 도로시 만나서 그냥 막 이러니까 얇죠 캐릭터가. 네, 너무 얇죠. 그냥 그 도로시를 좋아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금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업동이 자꾸 엄복동이랑 복동이랑 헷갈려가지고 업동이랑 그 업동이를 연기한 유해진 배우의 연기는 비주얼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최고였다. 잘했다. 그러니까 되게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캐릭터가 예고편 공개됐었을 때 그냥 유해진 배우의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짜나 이런 데서 봤었던 말 많고 뭔가 그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캐릭터 디자인이 조금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인데 유해진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잘 어울렸어요. 잘 연기한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유해진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목소리만 근데 목소리는 들었을 때 유해진 같은데 근데 이제 이미지가 안 보이니까 유해진인가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진짜 유해진이래 이런 반응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실 좀 언급이 안 됐던 배우 중에 한 명 그 도로시
역을 했던 이제 박예빈이라는 친구. 아유,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웠어. 그 바가지 머리가 너무 저는 담보에 나왔던 그 아역 배우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배우 이후로 너무 귀여운 아역 배우가지고 진짜 삼촌의 미소를 띄우면서 내 조카가 저랬으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친조카 때문에 하나지만 그 정도 조카면은 하루 종일 땡깡을 부려도 괜찮다. 아니죠. 인스타 거리죠. 인스타를 팔로우를 내 조카 이렇게 이쁘다. 조카 스타그램. 그래가지고 귀엽고 연기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 치고는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의 문제인데 아니 애가 우주 고아가 돼가지고 자기 아빠도 이러고 다 그랬는데 애가 너무 해맑아. 그리고 아빠를 만난 지 한 10초 만에 아빠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애가 그래도 희망차.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것도 보면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먼치킨이야 애가 능력치가. 그냥 얘 한 명 있으면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렇죠. 결국 귀여운 거 말고는 결국 남는 게 없는 캐릭터였다. 어쨌든 좀 그렇게 정리를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모두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렸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명절 때 볼 때 그냥 명절 때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오락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적당히 오글거리고 적당히 다 예측이 되고. 저는 다 보고 나서 약간 이런 스토리 되게 어디서 익숙한데 하다가 네. 생각이 든 게 애니메이션 월2 아시죠? 월이 월2의 네. 실사화가 아닌가. 그 모든 캐릭터들이 약간 인간으로 되어진 스페이스 SF 영화가 아닌가 싶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사실 그 영화를 보다가 40분쯤 됐나 러닝 타임이 40분 50분 됐었을 때 대충 스토리가 다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지 않나? 어떻게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동생이 먼저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다. 설마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는 그럼 이 영화를 안 봐도 된다. 그럴 정도로 스토리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다 뭔가 어디선가 봤던 이야기가 다 짬뽕되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소년 만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까 캐릭터 얘기했을 때도 뭐 개별적인 이제 그 손준기 배우님의 캐릭터 빼고는 개별적인 캐릭터들의 약간 스토리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게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흥행이 되고 괜찮으면은 속편이나 시리즈 편으로 후속편이 나오지 않을까. 전 반대합니다.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약간 우주라는 컨셉도 있고 아직 뭐 그 뒤에 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화성은 이미 발전시켜 놨잖아요. 그럼 화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캡 팀장은 왜 거기서 무슨 일 때문에 반발을 하고 나왔던 건지 어디까지 알았길래 다른 여지로 조금 확장이 되거나 막 이럴 여지가 있으면은 사실 저도 그러겠는데 떡밥이 없다는 거죠.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 중에서 딱히 스토리가 그냥 약간 조금 부족한 뭐 상황들이나 캐릭터들은 있어도 그렇게 막 떡밥을 더 던지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래서 그게 더 괜찮았던 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스토리가 간결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래 그냥 이렇게 돼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런저런 스토리가 많이 담겼을 때는, 그러니까 그 감정선도 되게 복잡해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었을 때 너무 다 예측이 됐고 너무 좀 막판에 이제 약간 감정 과잉으로 인한 약간 심파적인로 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사실은 그 되게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이 승리의 한 편이라는 영화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 같다.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 한 편에서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영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되게 심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서는 되게 오글거리는 대사들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그 송중기가 이제 꿈 같은 속에서 이제 자기 딸을 만나고 이런 모습이 뭐 누군가에게는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오쉣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인터스텔라에서의 가족과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졌던 어떤 주제 의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머피 부녀가 서로 상봉하는 장면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런 앞에서의 모든 상황과 설정들이 거의 뒤에서 풀린다는 게. 근데 여기서는 송중기와 그 딸의 캐릭터는 영화 중반부터 그게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막판에 너무 급하게 이게 몰려버리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떤 관객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약간 강조가 돼 있는 듯한 강요가 돼 있는 드림인 거죠 이렇게. 야 울어야 돼 새끼야 멱살 잡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듯 그러니까 그런 걸 의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인터스텔라는 심파이지 않고 승리는 심파인가에 대해서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그 갈 때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부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넣잖아요. 그 왜 돈이 그만큼 필요하고 막 이러는 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억지로 넣어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다 떠나서 왜 송중기는 송중기 캐릭터는 돈을 들고 갔잖아요. 그 자기 애 그거 찾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돈 주고 다시 뛰어와도 똑같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스토리 자체가. 그냥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굳이 돈을 다시 버렸을까?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저는 그 장면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냥 돈을 버린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신념을 되찾아가지고 도로시를 벌어온다? 이 점도 되게 조금 별로였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뭐 어떤 소년 만화에 대해 클리셰적인 장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그때까지 가서 약간 내려놓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러니까 소년 만화지. 이러니까 약간 원피스의 느낌도 있고. 결국엔 그 돈을 벌릴 거면 저는 가는 도중에 약간 느끼는 바가 있거나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돈 다 내고 막 이러면서 찾을 수 있어 예 이러다가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빠져요. 그래서 도로시 생각이 가더니 그 돈을 다시 버려요. 버리고 다시 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애기 시신 못 찾았다고 막 과거를 회상하고 막 슬픈 감정을 잡아요. 그것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좀 그러니까 좀 그냥 오락 영화로서는 사실 그냥 가볍게 보는 영화로서는 괜찮은데 그냥 좀 기대했던 부분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대했던 부분이 크니까 그만큼 좀 심화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다른 캐릭터 뭐 떡밥이 없어요. 그냥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영화 어떤 전반적인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냥
한국형 우주 영화로서는 그냥 어떤 좋은 스타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류의 영화가 나오다 보면은 좀 더 스토리적으로도 재밌고 뭔가 어디서 봤고 어디서 저러는 걸 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유니크한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사실. 동의해요. 그냥 그 뭐지 한국형 SF 영화로서는 좋은 시작점이었고 시발점이었던 거. 왜냐면은 솔직히 지금 외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조금 많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냥 드는 생각은 이런 스토리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되게 네, 그렇죠. 익숙한 클리셰라서 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이미 한국형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버린 나머지 그냥 이게 익숙해서 약간 지루함을 느끼는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의 반증으로 외국에서는 나름의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외국에서는 그렇죠. 어. 신선할 수 있죠. 신선하고 유니크한 영화일 수도 있으니까. 오, 이것이 K 무비인가? 이것이 K 감성인가?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킹덤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비슷한 그냥 좀비 영화인데 외국에서는 인기가 더 많잖아요.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하나는 되게 배경이 새롭잖아요. 솔직히 그쵸. 말하자. 아니 저런 그러니까 조선 왕조와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그런 와중에 막 좀비가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신기한 그림으로 다가오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익숙한 스토리였지만은 좋은 시발점이고 좀 더 좋은 이렇게 작품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화 괴물로 이렇게 한국형 괴수 영화의 어떤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남긴 이후로 그 뒤로 나온 게 비워, 칠광구, 물외 약간 이런 식의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은 더 좋은 영화가 그러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영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긴 뭐 합니다. 실감부 이런 것도 계속적인 시도로 인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야지 또 다음에 또 아니야, 그렇게 너무 망했어. 그렇게 너무 폭망했어. 아예 관심도 안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승리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